자, 리액트 시작할 겁니다. 리액트는요, 페이스북에서 만든 거죠. 네, 지금은 회사 이름이 바뀌긴 했는데, 그냥 통칭 페이스북이라고 합시다. 페이스북에서 만든 UI 전용 프레임워크예요. 우리가 이제 코딩하다 보면은, 모듈이 모여서 이제 라이브러리, 라는 용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내가 만들고 있는 전체 프로그램에 모듈이나 라이브러리는 부속품으로서 쓰이는 코드 조각이에요. 그러니까 모듈이나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경우는 전체 큰 흐름을 내가 잡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HTML 코드 잡고 자바스크립트 코드 넣고 코드 구성 내가 직접 짜잖아요. 근데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거는 전체적인 틀을 미리 잡아서 배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든 코드는 그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부품이 돼요. 그러니까 프레임워크를 쓴다라고 하는 거는 다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틀에 내가 맞추겠다는 거기 때문에 흐름을 거스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흐름을 거스를 거면 리액트를 쓰면 안 돼요. 그냥 여러분들 세미 프로젝트 했던 것처럼 HTML 파일 빈 거에다가 내가 직접 코딩을 해야지, 프레임워크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남이 맞춰놓은 틀에 내가 적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틀을 미리 다 갖춰놓은 걸 이제 프레임워크라고 해요. 이 프레임워크라는 게 널리 사용되는 이유는 혼자서 작업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동시에 작업할 때 공통된 틀을 갖고서 시작하면은 다들 거기에 맞추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협업이 더 수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리액트는 철저하게 UI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관련해서 공부했었던 내용 중에 화면 UI와 관련된 거, 이벤트 처리, HTML 제어, 탐색 생성, 폼 요소 처리. 리액트는 딱 여기에만 집중해요.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기존 자바스크립트를 그냥 그대로 갖다 씁니다. 막 히스토리를 제어한다거나 에이젝스를 처리한다거나 뭐 그런 것들은 리액트가 아니라 리액트 할아버지가 와도 3단원 내용을 그냥 그대로 재활용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리액트 자체가 하고 있는 역할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HTML, CSS 작성하는 방법론을 바꿀 뿐이지 프로그램적인 부분은 그냥 이거 다 써야 돼요. 그래서 앞부분의 기본기를 숙지하는 것을 그렇게 많이 강조했던 거고요. 사실 제가 봐서는 그냥 요 세 번째 자바스크립트랑 리액트만 놓고 보면 요게 더 이 세 번째 자바스크립트가 분량도 더 많고 더 어려워요.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거의 한 달 했나요? 한 달 넘었나? 꽤 오래 했어요. 그쵸? 리액트는 그거 기간 반밖에 안 될 거예요. 리액트 자체가 맡고 있는 역할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일단 리액트는요, 노드.js 기반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노드가 깔려 있어야 됩니다. 뭐 노드 설치 확인하는 방법 예전에 다 해봤어요. 우린 지금 이거 다 깔려 있기 때문에 해당 없어요. 이거 안 까셔도 돼요. 터미널이랑 명령 프롬프트 열고 노드 빼기 두개 버전 해서 노드.js 깔려 있는 거 확인하시면 되죠. 이거 다 깔려 있을 테니까 이거 안 깔려 있으면 뭐 지금까지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못 했겠지. 그래서 운영체제별로 이제 하고 만약에 결과값이 추적되지 않으면 설치를 해야 되는데 뭐 여기서 다운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 노드.js 기반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까는 게 있어요. 얀이라고 하는 도구인데요.
사실 그냥 npm으로 해도 되기는 해요. 그 npm의 속도를 개선한 게 얀이라고 하는 도구예요. 그래서 npm하고 얀은 사실상 목적과 기능이 똑같아요. 그래서 굳이 안 깔아도 되는데 그동안 npm 많이 써봤으니까 다른 도구도 한번 써봅시다. 얀을 설치하시기 위해서는 npm install -g 그리고 얀 명령 내리시면 설치가 됩니다. 근데 컴퓨터 환경에 따라서 이게 설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윈도우 쓰시는 분들은 요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설치 파일 직접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다운받아서 설치하시면 되고요. 맥 쓰시는 분들은 요 명령어로 대체해서 까시면 돼요. 구루라고 하는 거는 우리 과정 초반에 맥 쓰시는 분들 다 설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얀 인스톨 마이너스 아이고 얀이래. npm install -g 얀 하고 내리시면은 설치가 쭉 됩니다. npm 버전을 업그레이드라고 뜨네요. npm 버전 업그레이드라는 메시지가 나와서 여기 제시되는 명령어 실행해서 npm을 업그레이드 했고요. 네. 업그레이드 하고 나니까 설치가 됐다고 나오네요. 설치 잘 됐고요. 자, 이거 설치하시면 되고 그 수업 자료는 제가 한 일주일치를 그냥 미리 한꺼번에 올려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이건 뭐 지금 열심히 쓰고 있었죠.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관련된 익스텐션 이것도 기존에 이미 그 설치가 다 돼 있는 것들이 많을 텐데 코드 하이라이트 깔았고 ESLint 깔았었고 이미지 프리뷰 npm 인텔리센스 요거는 아마 오늘 처음 소개됐을 거예요. 임포트할 모듈의 이름이나 경로에 대한 자동 완성 기능을 제공해줘요. 프리티어 깔았고 템라인은 제가 추천은 했는데 이거는 안 쓰시길 권해요. 차라리 얘가 코드를 너무 자동 완성해 주는 게 너무 마이웨이라서 좀 오히려 불편하더라고요. 템라인은 안 쓰시길 권하고요. 요거 신규입니다. VS 코드 스타일드 컴포넌트. 그 이제부터 SCSS 구분이 자바스크립트 코드 안에 들어갑니다. SCSS는 이제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예요. 근데 그게 자바스크립트 구문 안에 문자열로 처리되니까 구문 강조가 안 먹거든요. 그걸 강조해주는 컬러풀하게 바꿔주는 컴포넌트예요. 이거 있고 없고가 느낌이 많이 달라요. 자, 요것들 체크하시면 되고요. 근데 뭐 추가적으로 뭐 체크할 거 별로 없죠? 자, 그럼 이제 헬로월드를 확인하는 방법을 얘기할게요. 아마 오전에 헬로월드 확인하고 끝날 것 같은데 자, 여태까지 우리가 작업을 할 때는 그냥 폴더 만들고 그 폴더 안에 그 폴더를 비주얼 스튜디오로 열어서 HTML 추가하고 그러면 됐죠. 이제 프레임워크를 쓰는 이상은 그런 임의의 폴더 생성 방식의 작업은 안 돼요, 이제. 자, 작업 단위. 우리한테는 이 작업 단위 하나가 한 단원이에요. 한 단원을 프로젝트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 하나를, 작업 단위 하나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명령어를 내려야 돼요. 여기 얀 대신에 npm 쓰셔도 돼요. 자, npm 혹은 얀 create react app 하고서 프로젝트 이름을 명시하는데 이 프로젝트 이름은 영어 소문자만 가능합니다. 영어 대문자 못 써요. 영어 대문자 쓰면 명령어에서 에러 나요. 자, 여기서는 이제 단원별로 앞에 숫자를 붙이고 헬로 리액트라고 언더바도 못 쓰더라고요. 자, 이렇게 이제 명령어를 만들 텐데 이제 터미널에서 경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다 되시죠?
명령 잘못 내렸다. 자, 지금 여기가 제 윈도우상의 사용자 폴더인데요. 여기에다가 폴더 하나 만들게요. 새 폴더. 네. 리액트라고 해서 작업 폴더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리액트 작업은 이 안에서 진행을 할게요. 그럼 명령 프롬프트 상에서 이 폴더 안으로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프로젝트를 생성하겠습니다. 얀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 01-hello 리액트 단원 이름을 적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얀 도구가 인터넷에서 리액트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다운로드 받는데 그게 양이 좀 많아요. 그래서 다운로드 시간이 꽤 걸려요. 엔터 칠게요. 다운로드 오지게 많습니다, 진짜. 이게 시간이 진짜 많이 걸려요. 이거를 매 단원마다 해야 돼요. 끝난 줄 알았죠? 뭔가 다운로드를 계속 받아요, 얘가. 그래서 오늘은 제가 과정을 이게 디테일하게 보여드릴 텐데, 자, 이제 다 됐네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프로젝트 만드세요라고 하면 이 과정을 쭉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면은 아까 제가 입력했던 명령어로 폴더가 생기죠. 이 폴더 안에 들어가 보면은 기본 소스들이 생기고요. 노드 모듈스. 요 안에 그 라이브러리들이 저장되는 거잖아요. 리액트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기본 모듈들이 이 안에 탑재가 되는데 용량이 굉장히 커요. 130메가예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소스만 130메가를 다운받는 거예요, 얘가. 안에 기본으로 들어가는 양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렇죠? 여기 798개 항목이라고 떠요, 폴더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798개의 라이브러리를 깔고 가는 거예요. 물론 저기 있는 거 다 쓰진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나면 여러분들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이 생성된 프로젝트를 여셔야 돼요. 이거 꼭 지키세요. 안 그러면 명령어 경로 다 엉키니까. 리액트는 반드시 이 작업 폴더 자체를 비주얼 스튜디오로 단독으로 열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은 이제 우리가 그 단원별로 작업하는 게 이렇게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나중에 종종 이제 요 작업 폴더 자체를 비주얼 스튜디오로 여시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진짜 npm 명령어 경로 다 꼬입니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로 여기 자체를 열었다고 치면 여기 자체를 열었다고 치면은 우리가 npm 명령어를 날렸을 때 노드 모듈스가 그 비주얼 스튜디오로 열고 있는 폴더 안에서 이제 생성되죠. 그래서 우리 자바스크립트 할 때는 우리가 직접 폴더를 만들 수 있으니까 요 작업 폴더 자체를 비주얼 스튜디오로 열어놓고 노드 모듈스는 여기서 생성되게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단원이 이거 하나를 다 각각 공유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폴더를 직접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던 거고 프레임워크의 특징은 폴더 구조를 사전에 픽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 폴더 구조를 우리가 거스르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노드 모듈스가 이 안에 존재해야 되는데 노드 모듈스가 이 안에 존재하려면 비주얼 스튜디오로 여기 자체를 열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요 헬로 리액트라는 요 폴더 자체를 VS 코드로 열어줘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 전체를 열어버리면 이 안에 있는 노드 모듈스에 액세스를 못하게 돼요. 다 엉켜요. 이제 폴더 구조 마음대로 못합니다. 이제 그게 프레임워크예요. 미리 정해진 틀에 우리가 짜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거는 개발자의 자유도를 좀 억압해요. 자, 해서 이제 요 폴더 자체를 비주얼 스튜디오로 여시면 돼요. 자,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렇게 여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기본 코드들이 이렇게 들어있을 거예요. 요 기본 코드들이 뭘 의미하는지는 이제 오후에 알아보기로 하고, 그럼 명령 프롬프트에서 요 프로젝트 폴더 안으로 들어갑니다. 프로젝트 안으로 들어가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몇 가지 명령어가 이렇게 제시가 되는데요. 얀 스타트, 이거는 디벨롭먼트 서버, 스타트 더 디벨롭먼트, 개발용 서버를 가동한다. 얀 빌드, 얘는 다 만들고 배포할 때 쓰는 거고요. 이건 테스트 가동. 리젝트는 요거는 요즘 거의 안 쓰니까 몰라도 되고. 근데 요거는 하고 나면은 되돌릴 수 없대. 이건 낯장부림이야. 만약에 이걸 사용하면은 결코 되돌릴 수 없다. 그러니까 요거 쓰면 대형 사고니까 요거 쓰지 마시고요. 이젝트라고 하는 거는 그 모든 소스 코드를 리액트의 관리에서 벗어나게끔 꺼내는 거예요. 그 모든 작업을 내가 수작업으로 진행할 때 쓰는 거예요. 자, 어쨌건 이제 개발용이니까 디벨롭먼트 서버 요거를 가동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프로젝트 폴더 안에서 얀 스타트라고 명령을 내리면 명령 프롬프트 끄시면 안 됩니다. 리액트는 기본적으로 노드가 탑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라이브 서버 같은 게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꺼버리면은 안 돌아요. 라이브 서버가 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렇게 기본 페이지가 뜹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페이지 뜨는 것까지 확인하시면 돼요. 요거 확인하고 나서 이제 이 프로젝트 안에 어떤 파일들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를 수정하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뜯어서 연구해 보도록 하죠. 자, 오전 여기까지 할 테니까 프로젝트 상성하고 헬로월드 페이지 확인까지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전에 우리가 만든 그 첫 번째 프로젝트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그 구조를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리액트 프로젝트를 만들면은 파일들이 일단 퍼블릭 노드 모듈 쓰는 제끼고요. 퍼블릭하고 src 두 개가 뜨죠. 자, 퍼블릭 폴더는요. 지금 웹브라우저 상에서 지금 주소 실행되고 있는 게 로컬호스트 콜론 3000이라고 하는 주소로 실행이 되고 있어요. 자, 이 로컬호스트랑 그 다음에 127.0.0.1은 전부 같은 뜻이에요. 이거는 현재 컴퓨터. 어, 현재 컴퓨터. 제가 쓰고 있는 요 PC가 로컬호스트예요. 거기에 지금 3000번 포트로 가동이 됩니다.
자, 이런 주소로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 건데 이 주소에 바로 대응되는 게 퍼블릭 폴더예요. 이 주소를 입력하면 퍼블릭 폴더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만약에 이 퍼블릭 폴더 안에다가 내가 파일 하나 만든다고 칩시다. hello.html이라고 만들고, 자, 기본 파일 만든 다음에 h1 hello html. 자, 이렇게 파일을 만들었다고 치면 제가 만든 이 파일의 이름은 바로 이 뒤에 hello.html이 돼요. 만약에 퍼블릭 폴더 안에 폴더를 만들었다. 테스트라는 폴더를 만들었다. 그리고 hello.html을 이 안에 넣는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퍼블릭이에요. 그 뒤에 테스트라는 폴더를 만들고 hello.html을 넣었으니까 주소가 이렇게 돼요. 실제로 입력하면 접속이 됩니다. 근데 이 퍼블릭 폴더를 우리가 쓸 일은 1도 없어요. 퍼블릭 폴더의 용도는 이 웹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역할을 하는데 이 퍼블릭 폴더 안에서는 어떤 작업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퍼블릭 폴더 안에 작업할 일 없습니다. 자, 지금 화면상에 웹페이지 상에 보여지고 있는 이 파일은요. 이 파일은 퍼블릭 폴더 안에 있는 index.html입니다. 실제로 index.html 코드 열어본 거랑 제가 너무 크니까 조금 줄일게요. index.html을 열어본 거랑 웹브라우저에서 소스 보기 한 거랑은요. 똑같아요. 같은 코드인 거 알겠어요? 이거 주석 보면은 대충 똑같구나라고 나오죠. 자, 리액트의 동작 구조 설명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노드가 실행 중이라 그랬죠. 이 노드가 지금 가동 중인데 리액트를 위해서 특수 제작된 노드인데 뭐 이 안에 뭐 웹팩이라느니 바벨이라느니 뭐 여러 가지 도구가 포함이 돼 있어요. 뭐 그렇게 깊게까지는 뭐 들여다보지 않아도 되고요. 이 노드의 시스템이 src 폴더 안에 있는 이 자바스크립트 파일들을요. 전부 끌어다가 파일 하나로 병합해요. 그 과정에서 주석도 다 없애고 그 다음에 줄바꿈 같은 것도 다 없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static이라는 폴더 밑에 js 밑에 bundle.js라는 파일로 병합을 해서 만들어요. 여기 html 안에 보면은 지금 바디 안에 그 스크립트 태그는 없어요. 그렇죠? 병합해 갖고 요 사이에다 그 스크립트 태그를 끼워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src 폴더 안에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1개건 100개건 간에 전부 하나의 파일로 병합을 시켜요. 그러면은 이 파일의 역할은 뭐냐? 이 bundle.js 역할은 뭐냐? 여기서 html을 겁나 열심히 만들어서 id가 루트인 요 div 안에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이 안에서 create 엘리먼트 겁나 열심히 해서 여기 출력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index.html 파일도 우리가 건드릴 일이 1도 없습니다. 퍼블릭 폴더 안은 그냥 역할만 알고 계세요. 건드릴 일이 1도 없어요. 자, 그럼 이제 src 폴더 안을 슬슬 들여다볼 건데, 여태까지 예제 파일들은요,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하지 예제 파일들은 웬만하면 제가 파일이 많이 쪼개지지 않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HTML 하나에서 다 얘기가 끝나게끔. 그러니까 사실 뭐 수업 시간에 크게 뭐 몇 마디 놓쳤다고 해도 그냥 예제 파일 배포된 거 보고 따라치면 얼추 결과물은 나와요. 근데 이제부터는 예제 파일 하나가 파일이 말도 아니게 쪼개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파일들 간에 순서가 있어요, 다. 그래서 이 설명하는 순서들, 전체적인 코드의 흐름을 놓치면은 예제만 보고서는 절대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그 완성 코드만 보고서. 그러니까 여태까지보다는 수업 설명의 집중도가 더 많이 필요해요. 자, 일단은요, 리액트 프로젝트의 시작은 src 폴더 밑에서요, index.js라는 이 파일에서 시작을 합니다. 자, index.js를 딱 보면은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파일들을 임포트를 합니다. 일단 임포트 리액트. 이건 리액트 본체예요. 자, 요 index.js라고 하는 파일이요, 리액트 프로그램의 시작점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리덕스라고 하는 진짜 난이도 끝판왕으로 불리우는 진짜 악의 대마왕 같이 생긴 애를 보는데, 저 리덕스라는 애를 건드리기 전까지는 이 파일은 뭐 특별한 작업은 없어요. 자, 처음에 참조하는 요 리액트는, 처음에 참조하는 거는 리액트의 기본 구성을 담당하는 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리액트 돔이 뭐였죠, 우리? HTML 구조를 돔이라고 하죠. 그래서 리액트가 돔을 구성할 때 쓰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CSS 파일도 이렇게 임포트를 합니다. 이제는 CSS 파일도 자바스크립트의 일부예요. 그냥 일반적인 CSS 파일도 자바스크립트의 일부예요, 이제는. 그래서 CSS 코딩을 잘못하면 자바스크립트에서 에러 나면서 뻗어요, 이제는. 자, CSS 해야 된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게 리액트에서 좀 많이 티가 나요. 나중에 보면 이제 CSS의 클래스 이름, 여기는 지금 다 HTML 태그로 되어 있는데, CSS에서 클래스 이름을 넣으면은 그게 자바스크립트 객체 프로퍼티가 될 거예요. CSS 동작 방식이 되게 웃겨요, 얘는. 이제 CSS는 감으로 찍는 코드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알고 만들어야 되는 자바스크립트 객체 멤버 변수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index.css 파일의 역할이 우리가 화면에서 보고 있는 이 화면을 구성하는 데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이 화면 구성에 쓰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앞으로 만들 예제들에서는 이 기본 화면을 굳이 가져갈 필요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index.css랑 그다음에 이 app.css, app.css가 지금 요 화면 만드는 데 또 한몫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앱 링크 요거가 색깔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FF00FF 이렇게 바꾸면 시작된 지 하도 오래돼갖고 중간에 멈췄나 보다. 그러네요. 껐다가 다시 실행할게요. 네. 자, 여기 색깔을 바꾸면 여기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app.css가 요 화면을 구성하는 기본 소스고 index.css는 뭐 바디 태그하는 여백, 기본 폰트 이런 것들 지정하는 건데 앞으로 예제하면서 이 기본 디자인을 굳이 들고 갈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그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한다 그래도 이 기본 디자인을 가져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새로 CSS를 짜야지. 그러니까 이 app.css랑 index.css는 삭제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모든 예제에서요. 자, app.css랑 index.css 삭제하고요. 그 다음에 app.test.js는 이건 테스트할 때 쓰는 코드예요. 이건 필요 없어요. 이것도 지우세요. app.test.js 이것도 지우시고 logo.svg 이거 아까 그 뺑글뺑글 돌아가던 그 이미지 파일이거든요. 이 이미지도 필요 없으니까 지우세요. 자, 리포트 웹 요 파일이랑 셋업 테스트 요것도 전부 테스트에 필요한 파일이에요. 얘네들도 필요 없으니까 지우세요. 필요 없는 파일들을 지워요. 자, 그러면 이제 파일을 지우면 이제 에러가 나요. 왜냐면 내가 지금 파일을 삭제함으로 인해서 갑자기 임포트 쪽에서 에러가 나요. 당연하지. 이런 파일 지워버렸는데. 그러니까 삭제한 파일에 대한 임포트문을 지우셔야 돼요. 요거 지워야 되고 리포트 웹 비탈스 요것도 지웠죠? 자, 여기서 지금 얘를 임포트 하면서 밑에서 호출하고 있잖아요. 그쵸? 이게 무슨 성능 모니터링 하는 무슨 그런 기능이라고 하던데 없어도 돼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지웁니다. 그리고 app.js 보면은 여기도 이미지 파일 지웠죠? CSS 지웠죠? 다 지우시고요. 여기를 가장 심플하게 앱이라는 이름의 펑션인데 리턴하고 있죠. 리턴하고 요 괄호 안에서 지금 HTML 태그 비스무리한 게 지금 들어가 있는데 여기를 일단 심플하게 갑시다. H1에 헬로 리액트 이렇게 바꿉시다. 자, 이렇게 하고서 브라우저 화면을 다시 확인해 보면은 딱 헬로 리액트만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여기 임포트 앱 from 같은 폴더 안에 앱
자, 이 소스 파일하고 똑같은 위치의 app.js 요거죠? 오른쪽에 있는 이거. 이거를 앱이라는 이름으로 가져와요. 자, 그러면 그리는 거 있다. 자, 그러면 이 함수가 지금 익스포트 되고 있죠. 익스포트 된 걸 지금 여기서 임포트 하고 있죠. 그럼 요 앱이라는 애는 결국 이 함수죠. 이거 오케이? 임포트 구문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액트 동점 크리에이트 루트 도큐멘트 점 get element by id 루트. 아까 HTML에 div 태그 안에 있었어요. id는 루트라고 되네. 그거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루트에다가 이 리액트 돔 크리에이트 루트라고 해서 HTML 태그를 가져오고요. 렌더라고 하는 게 그린다는 뜻이에요. 렌더링이라고 보통 표현하거든요. 렌더링이라고 하는 게 그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 루트라고 하는 객체에다가 이런 내용을 그린다예요. 자, 그래서 여기를 이제 그 컴포넌트를 페이지에 렌더링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함수 안에서 리턴해주는 HTML 코드 조각을 리액트에서는 컴포넌트라고 합니다. 컴포넌트라 하면요, 재사용 가능한 UI 조각이에요. 자, 리액트.스트리트 모드라고 하는 거는 이건 올해 초까지만 해도 이거 없던 기능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선언만 하고 쓰지 않는 변수들이 있으면 그런 거에 대해서 경고 메시지를 띄워요. 그러니까 개발용 기능이니까 다 만들고 나서는 제거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아예 처음부터 이거 빼고 가도 상관없어요. 자, 이게 지금 전체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예제에서는요, 지금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컴포넌트. 리액트 컴포넌트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인덱스는 각 라인별로 기능만 설명하고서 이제 끝나요. 그냥 지우기만 하지 새로 코딩한 거 사실상 없잖아요. 주석만 달았지. 자, 이 src 폴더 안에요.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또 만들게요. 새 파일. 자, 파일 이름은 mycomponent1.js. 자, 지금 이 파일에서는 맨 윗줄에 그 리액트 기본 패키지 참조를 안 하고 있는데 원래 이거는 무조건 해줘야 돼요. 자, 여기서 리액트 기본 패키지를 무조건 참조해 줘야 돼요. 모든 JS 파일을 최상단에서 필수 명시 항목이고요. 마이 컴포넌트 얘도 그럼 똑같이 넣어줘야겠죠? 자, 함수를 하나 이 컴포넌트라고 불리는 함수들은요. 파일들은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익스포트 해주는 게 기본이에요. 펑션
그리고 함수 이름은 파일 이름하고 똑같이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equal 디폴트 my component 1 이렇게 하는 게 기본이거든요. 근데 리액트는 옛날 방식 문법 잘 안 써요. 어차피 화살표 함수나 그냥 함수나 똑같잖아요. 자, 이제부터 잘 집중하세요. 이 컴포넌트 함수들은요, 리턴을 하는데요. 리턴을 하는 건요, 항상 HTML이어야 돼요. 근데 이 괄호 안에 들어가는 게 생긴 건 HTML 비슷한데 사실상 HTML이 아니에요. HTML의 구조를 의미하는 JSX라고 하는 리액트에서 만든 새로운 표현법입니다. JSX. 보통 X 붙으면 확장이라는 뜻이에요. 자바스크립트 확장했다는 뜻이에요. 자, 이 JSX 형식의 코드는요, 무조건 단 하나의 태그만 반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복잡한 태그 구조를 만들어야 되면 부모 태그 하나에 전부 포함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H2 안녕하세요 리액트 이렇게 하는 건 돼요. 이렇게 리턴하는 건데 H2 태그 딸랑 하나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에 태그 하나가 또 들어갔다. 또 들어갔다.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에러 나요. 이렇게 구조가 복잡해지려면 부모 태그 하나로 감싸야 된다고요. 부모 태그 하나를 이렇게 감싸야 된다고요. 그러면 어차피 리턴 되는 건 딸랑 하나니까. 자, 뭐 이거는 안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화면상의 어떤 일부분을 함수로 표현해서 이렇게 리턴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 다음에 보세요. 이거 겁나 신기해요. 자, 이 my component 1을 앱에서 임포트 할게요. 앱에서. 자, 요 앱 함수. 앱이라는 이름의 함수형 컴포넌트라고 부릅니다. 원래 지금 함수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요 단위가 컴포넌트라고 했죠. 그리고 주된 코드는 함수형, 지금 함수로 돼 있죠. 함수형 컴포넌트예요. 이게 리액트 버전 16 전까지. 지금 우리가 쓰는 게 아마 리액트 버전 18일 거예요. 쭉 와서 버전 16까지는 이 코드의 모든 문법이 클래스였어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클래스가 익숙하지 않으면 리액트 게시가 안 돼요. 근데 16 버전쯤부터 이제 함수형을 같이 지원하기 시작하면서 현재는 클래스 방식과 함수형을 같이 써요. 페이스북에서는 함수형을 권장하긴 하는데 클래스로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종종 있어요. 우리 수업에서는 클래스 사용은 제가 최소화할 거예요. 클래스 문법을 설명해 놓긴 했는데 리액트까지 클래스로 들어가면 진짜 상위 몇 프로밖에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웬만하면 함수형으로 갈 거예요. 그걸 페이스북에서 권장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함수형 컴포넌트라고 불러요. 이 앱이라고 하는 함수에서 리턴하는 요 내용을 최종적으로 index.js가 받아서 HTML에 뿌리는 거예요. 아까 index.js 보면은 이 앱을 받아서 얘를 루트, 즉 HTML 태그에 뿌리고 있죠. 그러니까 리액트 구조가 이래요. index.html이 있으면 이 안에
div인데 id는 무트인 애가 있다고요. 그러면 app.js에서 리턴하는 그 html 태그를 요 div 안에 넣어 출력하게끔 하는 역할이 index.js가 맡는 역할이에요. 근데 내가 여기에 좀 더 많은 거를 뿌리고 싶어 라고 하면은 그 안에 들어가는 HTML 화면 구조들은 app.js 밑으로 이렇게 다 가지치기해서 넣어주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 구조를 경험하실 거예요. 자, 조금 전에 만든 my component 1을요. 임포트 하겠습니다. app.js에서 이 my component 1을 임포트 할게요. 자, 임포트 my component 1은 같은 폴더 안에 my component 1을 임포트 한 거예요. 자,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의 노드 환경에서 이렇게 임포트 할 때는 뒤에 확장자가 붙었었거든요. 리액트는 뒤에 확장자 안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돼요. 지금 확장자 다 안 붙고 있잖아요. 자, 집중. 지금 이 my component 1이라는 애가 my component 1이라는 애가 임포트 돼서 지금 일로 가져왔잖아요. 그럼 얘가 뭐예요, 지금? 익스포트 된 형태가. 이게 함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를 쓰고 싶으면 우리는 my component 1 하면서 어디서 바로 이렇게 붙여 함수 호출해야 되죠. 그게 정석이야. 잘 보세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만든 함수는 div를 하나 감쌀게요. 여러분들이 만든 함수는요. 그 함수는 HTML 태그를 리턴하죠. 그렇죠? 이 함수는 여러분들이 직접 만든 새로운 HTML 태그 역할을 합니다. 이게 리액트예요. HTML 태그가 이만큼이 있으면은 이 중에 일부를 덜어내서 조각을 만들어요. 그 조각을 리턴하는 함수를 만들어. 그거를 이제 리턴 임포트해서 태그처럼 쓰는 거예요. HTML 태그의 일부를 통째로 묶어버린 새로운 태그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리액트 다예요, 진짜. 리액트는 이거밖에 안 해요, 사실. 자, 익스포트 디폴트로 내보내는 거는 받을 때 이름 바꿀 수 있다, 없다? 임포트 받을 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통은 임포트 할 때 헷갈리지 말라고 파일 이름이랑 객체 이름 똑같이 맞추는데 여기서 이름 이렇게 헬로라고 바꿔도 전혀 문제 없어요. 헬로라고 바꿔도. 자, 그 다음에 원래 태그를 만들면 모름지기 이렇게 만드는 게 인지상정이죠.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근데 요 안에 넣어줄 내용이 없다면 이 안에 넣어줄 내용이 없다면 이렇게 끝내도 됩니다. 자, 예전에 제가 이건 HTML 나중에 저는 설명할 때 한번 얘기했었는데 BR 태그 같은 거 마침 태그 없죠. 이게 HR 태그에서 한번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자, 1번, 2번. 웹브라우저는 1번으로 쓰건 2번으로 쓰건 다 그냥 잘 보여줘요. 일반 웹브라우저는. 근데 원래 그 HTML의 원족격인 XML 문법에서는 모든 태그는 마침 태그가 있어야 돼요. 마침 태그가 없을 때는 이렇게 표기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오리지널은 2번이라고요. 1번은 원래 에러인 건데 웹브라우저가 그냥 대충 착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리액트는 마침 태그 안 썼다면 무조건 에러나요. 자, 여기서 제가 헬로에 대한 마침 태그를 없애볼게요. 바로 에러나고 난리 납니다. 마침 태그 없다면 슬래시라도 넣으셔야 돼요. 에이, BR 설마 BR 갖고 그러겠어? 바로 에러나고 난리 나요. 모든 태그는 마침 태그 무조건 넣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HTML이 아니에요, 더 이상. 엄청 까칠해요. 하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아요. 오타 하나도 용납하지 않아요, 이제는. HTML 태그랑 CSS 작성하면서 오타 나고 그냥 넘어갔던 거는 옛날 얘기야. 그래도 이거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 또 만들어 봅시다. 자, my component 2.js라고 만들게요. 자, 기본 코드 또 들어가야 되죠? 자, 여기에서는 이제 영문으로 메시지를 출력하는 HTML 태그 구조를 만들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이거를 이제 app.js에서 얘를 또 불러오는 거예요. 자, 이번에 월드라는 이름으로 받아봅시다. 이렇게. 그러면 다시 이제 이 월드를 여기서 HTML 태그처럼 쓰는 거죠. 그럼 여기 월드 나오죠. 자, 사용 방법을 다양하게 위해서 두 가지 스타일로 한번 써볼게요. 자, 이 리턴하는 요 영역이 JSX라고 그랬죠. 요 영역 안이 JSX라는 문법이에요. XML과 비슷한 리액트 전용 자바스크립트 확장 문법입니다. 주석 자체가 예사롭지 않아요. 이게 주석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app.js에 그 my component 1하고 my component 2 안에 이렇게 끼겨 든 거예요. 그리고 뭔가 새로운 애를 만들어서 이렇게 또 밑에다 끼겨 넣어줄 수 있어요. 계속 그렇게 HTML 구조로 확장해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평상시에 제가 모든 연습 문제마다 동구조 그려서 제출하라고 한 이유예요. 왜냐면은 예제까지는 내가 해줘도 포트폴리오는 여러분들이 직접 이 구조를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다음부터. 자, 그럼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my subcomponent.js. 자, 얘는 간단하게 묵묵적인 태그 하나 가져갑시다. 자, 묵묵적인 태그를 하나 가져왔어요. 자, 지금 화면상에서 요만큼은 my component 1이고 그 밑에 요만큼은 my component 2죠. 그러면 my component 1에서 import
my 서브 컴포넌트를 가져올게요. 자, 얘를 여기서 이제 HTML 태그 쓰면은 요 구조가 그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자, 컴포넌트의 특성이 컴포넌트가 UI 조각이라고 했는데 어떤 UI 조각이요? 어떻게 할 수 있는 UI 조각? 그쵸? 재사용할 수 있는 UI 조각. 여러 번 쓰면은 요 태그 단위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네 번 너무 많다. 세 번만 합시다. 재사용할 수 있는 HTML 코드 조각을 리턴하는 함수예요. 자, 이 함수를 하필이면은 임포트 할 수 있게 익스포트 했죠. 이걸 우리가 모듈이라고 불렀잖아요. 자,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할 때 모듈을 하는 이유는 뭐였어요? 프로그램 만들 때 여러 파일에서 그냥 너나 할 거 없이 임포트해서 계속해서 재탕하려고 하는 거였어요. 그럼 마이 컴포넌트 1에서 임포트하고 있다고 해서 마이 컴포넌트 2에서 임포트하지 말란 법은 없어요. 이 마이 컴포넌트 2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임포트해서 쓸 수가 있어요. 자, 지금까지의 과정, 지금까지의 예제 구조를 본 구조, 자바스크립트 코드 간의 임포트 구조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my component 1.js와 my component 2.js가 있고요. my sub component가 있어요. 이 sub component가 my component 1과 2에 각각 사용되고 이 두 가지가 app.js에서 쓰이고 app.js는 index.js를 거쳐서 index.html로 출력이 되죠. 그래서 다른 자바스크립트 컴포넌트를 임포트해서 내가 리턴하는 JSX 코드 안에서 재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돔 구조를 구성을 합니다. 자, 그래서 컴포넌트는 재사용 가능한 HTML 조각 단위이고요. 그 리액트 컴포넌트는 클래스 컴포넌트랑 함수형 컴포넌트입니다. 클래스형 컴포넌트는 이제 리액트 오리지널이고요. 말 그대로 클래스 형태로 정해요. 함수형보다 좀 더 복잡하고 구문이 길어요. 근데 함수형보다 좀 더 명확해요. 이 클래스 안에 통칭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미리 정해진 함수들을 만들어서 걔를 통해서 이제 어떤 구현을 할 수 있는데 요게 이제 굉장히 기능이 강력했어요. 라이프 사이클이. 근데 리액트 16 이후에 그 함수형 컴포넌트가 권장이 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함수형에서 쓸 수 있는 리액트 훅이라고 하는 기능이 도입이 돼요. 이게 라이프 사이클을 대체할 수 있는데 얘가 굉장히 코드가 난해해요. 근데 리액트에서 공식적으로 이 함수형을 권장하고 있어요, 현재. 이게 앞으로 출시되는 리액트는 함수형 컴포넌트로만 개발이 될 거다. 하지만 기존의 클래스 방식을 없애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리액트 버전 16 때 발표를 해요. 그래서 지금 공부하려면은 함수형으로 가는 게 맞긴 합니다. 근데 좀 옛날 자료를 서칭하시면은 클래스 형태가 나오는 것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상의 차이는 아니고 코드 복잡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업은 함수형 컴포넌트 기본으로 할 겁니다. 자, 요 구조 만드시면 돼요.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자, 이런 구조를 만들 거예요. 이런 구조를 갖는 이런 구조를 갖는 HTML 태그를 만들 거예요. 자,
자, 일단 id 값을 갖는 div 태그는 하나의 컴포넌트로 구성돼야 된대요. id 값을 갖는 div 안에 또 다른 id 값을 갖는 div가 있으면 컴포넌트 안에 포함 관계로 구성돼야 돼. 무슨 말이냐면은 요 HTML 태그를 id 속성값 단위로 자바스크립트 파일로 쪼개서 조립해서 제출하시라는 거예요. 연습 문제가. 네, 실행하면은 이런 스타일인데 id 속성 단위로 잘라서 자바스크립트 파일 컴포넌트화 시킨 다음에 최종 조립된 결과물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제하시고 요거까지 연습 문제 연습 문제지 이거 같이 배포됐죠? 오케이. 요거까지 제출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과제 제출 폴더 만들게요. 자, 22년 10월 17일 리액트 1 헬로월드 컴포넌트 구조 익히. 자, 요거 제출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1시간 드릴게요. 자, 일단 4시 반에 만나요. 자바스크립트 입장에서는 리턴문 안에서 HTML 태그를 이렇게 리턴한다라는 게 사실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문법 에러로 쳐요. 근데 원래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이렇게 문법 에러를 검출하는 기능은 없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익스텐션 깔아놓은 것 중에 그 JS 힌트라고 하는 익스텐션하고 그 다음에 ES 린트라고 하는 익스텐션 요 두 가지를 지금 깔아놓어서 쓰고 있어요. 얘네가 지금 문법 처리를 해주는 애들인데 저것 때문에 얘네들 때문에 그걸 깔아놓으면은 여기가 문법이 지금 다 일그러져요. 이 리턴하는 부분 쪽이. 그래서 온라인에서 찾아보면은 나는 갑자기 또 안 나오냐. 화면 이렇게. 자, 에러 메시지가 요랬는데 만약에 JS 힌트 플러그인을 깔고 있으면 ES 린트를 지워라. 요런 말이거든요. ES 린트라고 하는 게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이제 체크해주는 기능하고 그 다음에 마우스 올렸을 때 각종 설명문을 표시해주는 기능인데 저게 이제 영어로 나와서 별로 그렇게 효용은 없어요. 뭐 세팅을 하에서 쓰는 방법도 있긴 한데 ESLint RC라는 파일을 만들어서 세팅을 해서 쓰는 방법도 있긴 한데 이게 전역 설정이 아니라 프로젝트마다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설정을 하기 시작하면은 어디 갔어? 요 예제들마다 다 세팅을 해줘야 돼요. 그게 좀 귀찮으니까 그냥 ESLint를 사용 안 하면 꺼버리세요, 그냥. 그래서 사용 안 하면 그냥 꺼버리세요. 만약에 ESLint랑 JS 힌트 두 개가 다 깔려 있으면 둘 중에 하나만 끄시면 될 거예요. 저렇게 해서 그냥 꺼버리면은 여기 문법에서 빨간 줄 가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근데 실행하는 데는 별 지장 없으니까 그냥 무시하고 하시는 게 제일 속 편하긴 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단톡방에 제가 올릴게. 음, 꽤 많이 업로드 하셨네요. 자, 단톡방에 올린 거는 연습 문제 풀이 파일입니다. 네, index.js 이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app.js에서 전체 컨테이너에서 헤더 컨텐트 푸터 이렇게 가져오고, 각각의 헤더 안에 푸터 이렇게 코드 나누시면 돼요. 뭐 이거는 뭐 깊게 설명할 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깊게 설명을 안 할게요. 자, 이제 두 번째 프로젝트를 진행해 볼게요. 한 다음에 얀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 한 다음에 공이 심플 SPA 이런 이름의 프로젝트를 만들면 되고요. 자, 프로젝트 생성하신 다음에 기본 초기화 작업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 매 프로젝트마다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그 패키지가 있을 거예요. 잠시만요. 자, 우리가 그 패키지 설치할 때 npm install -g 라고 설치했었던 -g가 아니고 빼기 2개 세이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저게 낫겠구나. 자, 우리가 그 npm을 사용할 때요. 처음에 npm init라고 초기화한 다음에 npm install save 패키지 이름 그 다음에 npm uninstall save 패키지 이름 네, 이렇게 사용을 했었거든요. 요 npm 명령어는 init 명령어는 얀을 쓸 때는 얀 init로 바뀌고요. npm install은 얀 add 이게 요거에 주네요. 그리고 얀 remove 마지막에 이제 패키지.json을 갖고 있으면은 일괄 설치할 때 쓰는 게 npm install이라는 명령이었는데 이거는 얀 install에 대응돼요. 그냥 명령어만 바뀌는 거지 기능하고 하는 짓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npm하고 얀이 뭐 깊게 들어가면 뭐 차이가 좀 있기는 한데 그게 그렇게 막 티가 나는 차이는 아니에요. 몇 글자 좀 덜 쓴다 정도? 그러니까 크게 의미 두지 말고 그냥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얀을 쓰건 npm을 쓰건 똑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프로젝트가 생성되면은 여기서 cd 2번 프로젝트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얀 add react router 봄 이런 프로젝트를 만드시면 돼요. 이게 라우터라고 하는 게 분배기를 뜻해요. 그러니까 원래 하드웨어 장비 이름인데 이것도 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원래 인터넷 공유기의 원래 이름이 라우터예요. 분배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작성하고 있는 것들이 전부 자바스크립트 함수 단위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 리액트에서 라우터라 하면
URL에 따라서 실행할 함수를 분기시키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URL로 화면을 분기하는 역할을 하는 걸 라우터라고 불러요. 그래서 URL에 따라 실행할 자바스크립트를 분기한다. 이걸 이제 SPA 앱이라고 하는데 SPA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프로젝트 폴더 안으로 들어가서 엉뚱한 데서 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프로젝트 폴더 안으로 들어가서 패키지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매 예제마다 이 패키지들이 점점 누적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나중에 가면은 설치해야 될 패키지가 이거는 아예 비즈니스 파일이 없네. 네. 설치해야 될 패키지가 이만큼 점점 쌓여요. 수업을 하면서. 그럼 나중에 이제 쭉 한꺼번에 깔아야 되느라고 명령어를 엄청 많이 써야 돼요. 자, 패키지까지 다 설치가 되면 이제 그 예제를 진행할 준비가 됐으니까 생성된 프로젝트를 비주얼 스튜디오로 다시 열어야겠죠? 자, 1번 프로젝트건 2번 프로젝트건 보면은 파일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그 숨긴 항목을 체크를 하면은 보기 탭에서 숨긴 항목을 표시를 하면은 .git이라는 폴더가 들어있어요. 이게 리액트 프로젝트를 만들면은 얘가 자체적으로 깃허브하고 연동할 수 있게끔 스스로 버전 관리를 이 안에서 다 해요. 변경 이력을 다 관리를 해요. 근데 이게 얘도 용량이 만만치가 않아요. 완전 1도 필요 없는 쓰레기니까 얘랑 git 이그노는 지우세요. 나중에 깃허브에 따로 등록할 때도 어차피 얘들은 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 컴퓨터 안에서 자체적으로 깃을 돌리는 거거든요, 이게. 필요 없지. 할 거면 나중에 깃허브에 올리는 게 낫죠. 그러니까 요 폴더하고 요거 삭제하시면 돼요. .git이라는 폴더는 그 숨긴 항목 체크해야 나오고요. .git 이그노는 그냥 나올 거예요. 자, 아니면 이렇게 숨긴 파일 표시하기가 귀찮으면은 윈도우에서 명령 프롬프트 폴더 안에 들어갔잖아요. 델 슬래시 S 한 칸 띄고 슬래시 F 슬래시 Q 그다음에 .git 하고서 별. 그럼 .git으로 시작하는 모든 걸 다 지울 거예요, 아마. 이게 될지 모르겠네. 한번 해볼게요. 다 지워졌죠. 음. 그럼 .git은 안 지워지는구나. 음, 그럼 다시 rmdir -s -q .git 지워지네요. 자, 그 다음에 델
.git ignore. 이미 파일 삭제했기, 저는 파일이 삭제가 됐기 때문에 지울 수 없다고 나오는데, 프로젝트 생성하시고 요 두 가지 명령어 같이 날리시면은 좀 더 깔끔할 거예요. 윈도우 쓰시는 분들. 그럼 맥 쓰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rm-rf.git ignore, 아니 .git, 그 다음에 rm.git ignore. 위에 거는 윈도우용, 아래 거는 맥용. 이렇게 하면 좀 불필요한 파일들을 지울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작업한 파일을, 만약에 내가 그냥 노트북에서 작업하면 상관이 없는데, 작업한 파일을 집에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면, 그 학원 컴퓨터에서 작업하고 나서 작업 결과물을 집에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면, 이 노드 모듈스는 빼고 나머지만 백업하세요. 이 노드 모듈스라는 폴더는 그냥 지워버리세요. 그리고 나서 압축하세요. 안 그러면 얘가 용량이 되게 커요. 그래서 이번 폴더에서 이 노드 모듈스라는 폴더를 지우면, 지우는데도 오래 걸려요, 이게. 자, 명령어로 지울게요. 되게 오래 걸리네요. 네, 삭제하는 동안 지금 얘가 렉이 걸린 거예요, 지금. 용량이 너무 커서. 네, 이렇게 지우면은 이 나머지 파일 용량은 얼마 안 돼요. 네, 1메가도 안 돼요. 그 패키지만 쓸데없이 용량이 많은 거거든요. 454kb면은 0.5메가도 안 되는 거지. 그럼 이걸 내가 나중에 집에 가서 다시 실행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느냐? 패키지.json이 있으면 여기서 그냥 프로젝트 폴더에서 yarn install이라고만 명령 내리면 이 패키지.json에 명시되어 있는,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요 모듈들을 알아서 일괄 설치를 다 한다고요. 이렇게 해서 다. 근데 장학님, 이 뭐지? 프로젝트 만들 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는 그 얘가 엄청 많은 파일을 다운로드 받기 때문에 하드디스크 라이팅 속도랑 연관이 있어요. 결국은 컴퓨터 성능 문제예요. 이게 리액트랑 노드, 특히 리액트가 컴퓨터 사양 되게 많이 타요. 네, USB에 깔아서 그래요. 예. 그 스토리지 라이팅 속도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노트북, 요즘 노트북은 왜 하드디스크가 SSD 쓰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SSD 쓰는 장비에서는 상대적으로 속도가 되게 빨라요. 근데 그 일반 하드디스크나 메모리 같은 거에다가 작업하시면은 되게 느려요. 그러니까 하드디스크에서 작업을 옮기셔야 될 거예요. 자, 뭐 어쨌건 요 정도의 이제 초기화 절차가 이제 들어갔고요. 이 리액트 라우터 돔이라는 패키지를 사용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일단은 아까 얘기했었던 기본 초기화 과정 있죠? 아까 얘기했었던 기본 초기화 과정, src 폴더에서 불필요한 파일 삭제. 이건 앞으로 별 얘기 안 해도 무조건 하시는 거예요. 삭제. index.js에서 불필요한 임포트 삭제.
그리고 app.js는 여기 안에 코드 다 지워버리면 되는 거죠. 그리고 뭐라도 하나 넣으면 되죠. 그리고 불필요한 임포트, CSS랑 이미지 임포트 하는 거 지워버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 초기화. 자, 여기까지 초기화 작업을 수행하신 상태에서 얘는 뭐가 자꾸 에러가 나냐. 일단 무시. 자, 이렇게 이제 들어간 상태에서 추가적인 초기화입니다. index.js에 아까 설치했었던 리액트 라우터 돔에서 브라우저 라우터라고 하는 애를 임포트를 해요. index.js에서 브라우저 라우터라는 애를 추가 임포트를 해요. 그리고 앱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브라우저 라우터란 태그로 감싸줘요. 이렇게 요거로 요 앱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이렇게 감싸줘요. 줄바꿈은 적절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게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이 브라우저 라우터라고 하는 게 그 라우팅이라는 기능을 적용해주는 컴포넌트예요. 그러니까 URL로 함수를 분기할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데 URL로 함수 분기. 요 기능을 이 앱이라고 하는 이 컴포넌트에 적용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이 앱이라는 거는 우리가 만드는 모든 화면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드는 모든 화면을 다 URL에 따라 분기시키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app.js에 임포트 구문을 추가합니다. 얘네들 요 세 가지의 역할을 학습하는 게 이번 단원의 목표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서 문제가 없는지 그 확인하기 위해서 가동해 보시면 돼요. 정상적이라면은 브라우저가 뜰 거고요. 비정상적이라면 에러 메시지가 뜨겠죠. 자, 저는 지금 여기 앱에서 아무것도 리턴을 안 하고 있으니까 화면에 뭐가 안 나올 겁니다. 뭔가 나오게 하고 싶다면 태그 하나 적어보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자, 여기까지 초기화 하세요. 자, 여기까지 초기화 하세요. 지금 5시니까 10분 기다릴게요. 자, 여러분 지금 5시인데요. 여기서 더 나가면은 오늘 6시 넘어서까지 진도 계속 나가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세팅만 하고요. 그 본 내용은 내일 아침에 시작할게요. 네. 1시간 조금 넘게 남았는데 그 오늘 하루 동안 했던 거 한번 각자 정리해 보시고요. 연습 문제 아직 못 하신 분들 연습 문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끝날 때 1시간 정도씩 그 스터디 시간 드린다고 했는데 첫날부터 약속 못 지킬 것 같아서 여기서 끊겠습니다, 진도. 자, 나머지는 내일 합시다. 수고하셨어요.